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귀한 이 시대에 인구 숫자를 늘리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총명하고 우수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문화, 과학, 사회나 경제, 신학과 전자공학, 교육학, 의학 등이 발달한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심각한 것은 예전엔 6에서 7% 정도의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오늘날은 100명 중에 15에서 16명 정도의 장애아가 태어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은 올바른 태아 교육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를 향한 미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사명감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야 태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데 엄마 태내 시기 약 10개월이 그 아이 평생의 성품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보고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러한 속담은 사실이며 이는 태내부터 3살까지 만들어진 그 성품이 평생 간다는 것으로 다시 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는 임신부들 위주로 교육돼야 하지만 남편은 물론 임신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온 국민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태아 교육은 청소년 시절서부터 선행되어야 할 미래 부모 교육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는 나중에 잉태될 아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정은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등 이러한 일들을 청소년 시절에 미리 배우는 것은 영어 단어나 수학을 암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될 수업을 미리 청년기 시절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혼율과 가장 낮은 범죄율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아기는 잉태된 후에 3개월이면 벌써 머리와 몸, 발가락, 손가락의 모든 모양이 다 생기고 청각기관이 거의 완성됩니다. 자신의 잉태를 기뻐해주는 아빠의 목소리와 엄마의 기쁨을 그대로 아기는 뇌와 가슴으로 느끼면서 아하,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하며 뇌세포를 왕성하게 행복하게 발달시키며 그 성격은 온유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와 반대라면 어찌 될 건가요? 환영받지 못한 태아는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날 건가요? 태아는 틀림없이 좋은 환경에서 잉태되어야 하며 기쁘게 10개월의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공항 주변의 아기들이나 동물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 때문에 조용한 지역에 비해 미숙아나 정신지체아가 많이 태어나고 동물들도 새끼 생산율이 낮고 고기도 맛이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그 비극 9.11 사태의 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 일로 인해 당시 50%의 태아들이 자연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엄마 자궁이 튼튼하여서 출생한 나머지 50%의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태어난 그 10살 정도의 그 아이들 중에 50%가 실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지금 미국에서 자라난다는 그러한 보고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임신 중에 큰 충격에서 겨우 25%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태교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꽤 많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얼룩진 양과 엄서를 그동안 자신이 종으로 일한 그러한 노예의 대가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흰 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에게 향하게 하죠.
그래서 그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 가지 앞에서, 얼룩얼룩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그러한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잉태할 당시에, 그 자식을 잉태할 당시에 그 주위 환경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문서로 우리에게 내려와 있었으나, 우리는 겨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칫 무시되기 쉽지요. 그러나 태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엄마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엄마가 기뻐하면 태아도 같이 기뻐하고, 엄마가 슬퍼하면 태아도 같이 슬퍼하면서 그 자신의 성격을, 그 뇌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태아들이 산부인과에서 죽어나갑니다. 중절 수술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TV에서 방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아는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엄마 뱃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유산을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또한 국내 입양은 별로 없고 해외로 제일 입양을 많이 시키는 나라,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슬픈 사연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날마다 험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슬픈 사연이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며, 또 모든 태아들이 행복하게 태어나 그들이 100세가 되도록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건설해야